자,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유통되는 모든 거래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이익에 대해서 각 단계마다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요거 배류 에디드 텍스라는 것은 배류 가치, 에디드는 더한다. 그 다음에 텍스 세금, 더한 가치. 그러니까 이제 이익을 창출하면 거기에 10%를 세금으로 내라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10%예요. 근데 저기 유럽의 선진국은 20%가 넘는 데도 있어요. 우리나라 이거 10%를 올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선거가 자주 있다 보니까 그걸 못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냐면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굉장히 오래됐어요. 77년이면 40 몇 년이 됐는데 여기는 그 부가가치는 그 뭐가 있어야 부가가치가 되냐면 토지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노동력이 있어야 되고 자본이 있어야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요 기본 부가가치의 기본 요소가 되는 요 세 가지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세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용어를 우선 알아야 되는데 공급가액이라면 매출액을 말해요. 공급가액이라는 건 그냥 매출액, 매출액을 말하고 공급대가라는 것은 매출액의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이에요. 합한 금액이에요. 공급대가, 매출액 플러스 부가세. 여러분들이 이 용어의 뜻을 알아두세요. 공급이라는 건 내가 물건을 파는 거, 공급가액 그건 매출액이고 공급대가 그러면 부가세를 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세액은 과세표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한 금액이에요. 우리나라는 그 10%도 있고 영해세율도 있고 면세도 있어요.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데 이 공제되는 매입세액만 빼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무에 관련이 있는 거, 업무에 관련이 없는 거는 공제를 안 해줍니다. 부가가치세. 업무에 관련이 없는 거 제가 직접 세무공무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보는 그 저기는 핵심 요소는 업무에 관련이 되는 것만 빼준다 이거예요. 업무에 관련이 없는 거는 빼주질 않는다. 그래서 공제되는 매입세액만 빼주기 때문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납부를 합니다. 요거는 3개월에 한 번씩 납부를 해요. 법인 기업들은. 개인 기업은 1년에 2번, 아주 소규모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3개월씩 나눠가지고 석 달에 한 번씩 납부를 해요. 근데 이제 1월부터 3월까지는 예정이라 그러고 4월부터 6월까지는 확정신고, 그 다음에 요걸 1기라 그러고 2기는 하반기, 역시 예정 확정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공급대가라는 거는 이게 더한 금액이고 공급가액은 매출액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이 부가가치세 특징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부가가치세 특징은 일반 소비세입니다. 여러분들 일반 소비세는 그 누구나 다 내는 겁니다. 근데 개별 소비세라고 있거든요. 요거는 사치품에 부과됩니다. 이거 특별 소비세인데 그 여러분들 그 저기 그 골프채 같은 거 그건 사치품이잖아요. 그 다음에 금 같은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동차에 그 경차를 제외한 그 뭐 소나타나 아반떼 뭐 그랜저 뭐 그 다음에 벤츠 이런 차들은 개별 소비세, 특별 소비세가 부과돼요. 이거는 그 이런 그 사치품을 사는 사람에게만 부과시킵니다. 그 요새 자동차 값이 좀 비싼 게 그 부가가치세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그 뭐 등록할 때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하여튼 자동차 같은 거는 그 사치품이기 때문에 차값이 워낙 비싸고 거기에 또 이 저 부가가치세가 또 과세되고 그래요. 경차는 과세가 안 됩니다. 경차 같은 경우는 과세 안 돼요. 그래서 일반 소비세고, 이거는 일반 소비세라는 건 뭐냐면 마트에 가서 여러분이 물건을 샀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가세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생수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생수.
수도세는 면세입니다. 부가세가 안 붙어요. 그런데 전기세, 가스 다 부가세 다 들어갑니다. 전화요금도 부가세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내는 거야, 일반 소비세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10%야. 그러니까 누구나 그 서민들이든 그 부자든 다 내다 보니까 이 부자들은 10%더 내봤자 별로 그렇게 그 느낌이 안 와. 이건 껌값이야 그냥. 근데 서민들은 10%더 내면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집세를 내잖아요. 그 임차하잖아. 가게 임차하잖아요. 거기에 부가세 10%인데 이 부가세가 선진국처럼 20% 한다. 그러면 만약에 집세를 1,000만 원 낸다. 그럼 10%면 100만 원을 더 얹어서 그 건물주한테 주는 거야. 그럼 건물주는 그 100만 원 받아가지고 자기가 지출한 부가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무서에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20% 올라가 버리면 집세가 1200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그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기초생활 필수품이라든가 교육 영역, 의료, 보건 영역 이런 것들은 그 아예 세금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세, 그 다음에 농축수 임산물, 여러분들 배추나 무나 쌀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등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버섯 이런 데는 부가세가 안 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면세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소비세는 누구나 다 내는 소비세고, 그 다음에 이제 국세는 뭐냐면 국가에서 받아들이는 세금인데 이건 세무서에다 내는 세금입니다. 세무서에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지방세는 여러분들이 사시는 군청이나 시청에 내는 거고요. 지방세는 그렇고요. 국세는 세무서에다 내는 거예요. 간접세입니다. 왜 간접세냐? 여러분들이 그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면 물건값에다가 10%그 포함이 돼 있어요. 부가세가. 그러면 그 부가세 부담은 소비자가 하는데 그 세금 납부는 그 사업자, 그 마트가 세금을 납부한다고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세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직접 내죠. 소득세 같은 경우. 그래서 법인세도 직접 내는 그건 직접세예요. 근데 이건 간접세예요. 그 다음에 물세는 물건에 대한 세금이라 이거예요. 물건. 그 다음에 소비지급 과세 원칙.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 소비하는 나라에서만 부가세를 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하잖아요. 그럼 부가세 못 받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협정을 맺어가지고 소비하는 나라에서만 부가세를 받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소비지급 과세 원칙이에요. 소비지급 과세 원칙. 그 다음에 전단계 세액공제법.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그런 거는 뭐냐면 앞에서 세금을 낸 거를 공제하고 나머지만 내면 돼요. 요 전단계 거래공제법 요거 빨간 거로 해놨죠. 요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다단계 거래서 각 단계마다 세금을 다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세제도가 있어요. 면세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 그 면세제도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초생활 필수품 사람이 먹고 사는 거와 병원 가는 거 이런 거는 다 면세입니다. 소비형 부가세 소비하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내는 게 소비지급 과세 원칙이고 또 소비용 그 소비하는 데에서 내는 거 소비하는 물품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징수한 부가세 중 25.3%는 지방세로 교부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세금을 받아갖고 여러분 시청이나 군청에 내려보내요. 25.3%는. 자,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은요. 재화와 용역의 공급, 사업자만 과세합니다. 사업자만 세금을 내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부담자는 담세자는 여러분인데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사업자예요. 서비스나 재화. 그 다음에 재화의 수입. 외국에서 재화를 물건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자 개인 모두 과세.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직구하잖아요. 직구. 그러면 직구할 때 그 직구하는 물건도 부가세를 내야 돼요.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그 다음에 그 물건을 갖다 팔려고 하면 그것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용역의 수입은 없어요. 용역의 수입은 서비스라 이거는 수입은 이건 없습니다. 용역의 수입은 용역의 수입은 없어요. 어떻게 서비스를 수입해요? 말도 안 되지. 그 다음에
저당권, 여러분들 그 집 살 때 담보 맡기잖아요. 은행에다가 저당권 설정하잖아요. 그런 거는 그 재화의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부가세가 없습니다. 질권은 동산에 대해서 담보 설정하는 게 질권이고, 이건 저당권은 부동산에 대해서 설정하는 거예요. 양도담보도 담보로다가 그 재산을 양도한 거예요. 나중에 다시 돌려받기로 하고, 그래서 거기다 부기 등기로다가 다시 돌려받는다, 이렇게 등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동산, 부동산 권리 제공은 재화 공급이 아니다. 단 채무 불이행으로 담보물이 채무 변제에 충당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채무 불이행으로 그 담보물이 그 빚을 갚았어. 그러면 빚 갚았는데 무슨 세금 내요? 그래도 물건 파는 거가 되니까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세를 부담해야 돼요. 사업자, 과세사업자. 이 과세사업자는 일반 과세사업자가 있고 간이과세사업자가 있고, 이 간이과세사업자는 아주 소규모예요. 공급대가가 8천만 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 이 공급대가가 연 공급대가, 1년의 공급대가가 8천만 원. 공급대가는 여기 부가세 포함 금액이죠. 그러니까 8천만 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 그러니까 1년의 매출액 부가세 포함해서 8천이면 실제 매출액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600만 원어치 팔아. 거기서 마진 30% 본다고 하면 한 달에 180 벌어가지고 뭐 가게세 내고 전기료 내고 수도료 내고 가스료 내고 세금 내고 뭐 갖고 먹고 살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조금밖에 안 내요. 그 다음 면세사업자는 병원, 학원, 서점, 가공이 안 되는 농축수 수산물 판매자는 면세사업자입니다. 여기다 부가세 부과하면 서민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건 아예 면세해버리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가 여기 시험에 나와요. 부가세 특징하고 일국가물 소전다면서 이렇게 외우고, 일반 과세 사업자, 간이 과세 사업자. 일반 과세 사업자는 법인과 개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사업자가 사업성, 독립성으로 재화 용역을 반복적으로 공급하고 부가세를 받는 경우에도 모두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청이나 여러분 사시는데 시청이나 군청이 물건을 사다가 그 계속 물건을 팔아. 그 사업을 계속해. 그러면 여러분 시청 군청도 세무서에다가 그 부가세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4월 때 낸 세금 제하고 나머지는 세무서에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리 비영리를 안 따져요. 반복적으로 계속 공급하고 부가세를 받는 경우에는 영리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다 과세사업자에 납세 의무가 있어요. 영리, 비영리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사업자는 모두 납세 의무가 있다. 여기서 기억하는 게 부가세 특징이 시험에 나오고 이건 납세 의무자도 시험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과세 기간이 있는데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를 1기라 그러고 7월부터 12월까지를 2기라 그래요. 소규모 법인 사업자, 즉 직전 6개월간 1.5억 1억 5천만 원 미만 공급자도 개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는데, 이건 법인 일반 과세자예요. 법인은 이렇게 1기, 2기로 나누고 또 1기도 예정이 있고 확정이 있어요. 1월부터 3월, 그러니까 무조건 3개월에 한 번씩 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가 1기 예정. 그리고 납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근무하잖아요. 근무하면 여러분들이 그 1월부터 3월까지 세금에서 받은 거 다 집계를 해. 집계를 해가지고 그 내가 이제 그 발급한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내가 받은 세금계산서 집계해가지고 그 다음 달 4월 25일까지 세무서에다 신고 납부를 해야 돼. 요 25일간 여유를 둬요. 왜냐면 3월 말일 날까지 마감하는데 그때 6시 퇴근인데 그때부터 이거 세금 그날 밤에 6시에 내라 그러면 누가 내냐고. 퇴근 안 하고 누가 세무서 다 문 닫았는데. 그럼 확정은 6월 말까지고 7월 25일. 2기 예정은 9월 말이고 10월 25일. 2기 확정은 12월 말이고 1월 25일. 그래서 요거 외워야 돼요. 1기 예정은 1월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12월. 개인 과세자는 이건 법인이거든요. 법인이지만
6개월간 1억 5천만 원 미만 공급자는 개인하고 똑같이 지급해요. 개인은 솔직히 개인 사업자는요. 제 친구에도 제 동창도 개인 사업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 직원 뭐 두고도 하고 자기 혼자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거 신고 4번 하라 그래봐. 막 성질 낼 거라고. 그러니까 1년에 2번만 해요. 1기하고 2기. 그래서 1월부터 6월. 지금 7월 25일, 그 다음에 1월 25일. 그런데 그마저 예정 신고 기간 거는 고지서로 날라와요. 고지서. 당신이 지난기에 이만큼 세금을 냈으니까 그거의 절반 세금 내시오. 당신 1년 통틀어서 부가세 얼마 냈으니까 요 상반기 거는 그 중에 절반인 얼마를 내시오 하고 고지서가 날라와. 그러니까 고지서대로 세금을 내고 확정은 그 다음에 1월 25일에 가서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간이과세자는 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거 구멍가게 하는 그런 데를 간이과세자라 그래. 거기는 이거 고지서 날라오고 가서 신고도 하고 그러면 그 할아버지들이 막 성질 낼 거란 말이야. 이 뭔 놈의 세무서가 말이야. 이 늙은이 오라 그러냐고 막 성질 낼 거니까 이 간이과세자는 아예 1년에 한 번이야. 1월 25일 한 번이에요. 근데 이제 구멍가게 중에 약간 큰 데는 공급 대가가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 4,800만 원 이상 8천만 원 미만은 세금연서를 또 발행해야 돼.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규모가 큰 가게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세금연서를 발행해야 돼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개인과세자는 1년에 2번, 법인과세자는 1년에 4번 한다.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그리고 세금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월부터 6월 말일 상반기분을 7월 25일까지 예정 신고 납부도 해야 돼요. 이거는 세금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 요 4,800초가 8천만 원 미만 그럼 0.5% 공제하고 환급액은 없고 간이과세를 그래서 포기하는 사업자들도 많아요. 왜냐면 간이과세자한테 물건을 사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 받아요. 이거 초과되면 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못 받기 때문에 이 물건이 잘 안 팔려. 그래서 포기해요. 세금연서를 여기 간이과세자 포기하면 포기일이 속하는 개시일, 그 다음에 신고일 말일, 일반과세자는 그 기간 이후이다. 요거는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요거는 신경 쓰지 말고 이건 실무할 때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과세 기간 변경 이후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면 소규모로 바뀐 거니까 이제 앞으로만 그렇게 해라 그러고 반대로 간이가 일반으로 바뀌면 그 이전 것도 해서 부가세 공제 받아라 이거죠. 요거 두 개는 요 두 개는 신경 쓸 거 없어. 그 다음에 그 간이과세자는 요거는 알아두세요.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세 의무가 면제된다. 아예 부가세 안 냅니다. 간이과세자가 1년에 부가세 합쳐서 4,800만 원 미만 팔면 한 달에 400만 원이야. 부가세 포함해서. 그러면 부가세 빼면 한 달에 300만 원 파는 거야. 300만 원 팔면 거기서 마진이 한 40% 난다고 하고 30% 난다고 해도 120만 원 갖고서 그 가게세 내고 전기료 내고 뭐 가스료 내고 세금 내고 뭐가 남어? 그러니까 아예 니네는 부가세 면제해 줄게. 그러고 4,800만 원 미만은 부가세 납부 의무를 면제시킵니다.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세액이 그러니까 소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정고지가 아까 예정고지 한다 그랬죠. 개인과세자 50만원 미만 그러니까 499만 9,990원까지는 예정고지를 면제해요. 확정신고 시 정산한다. 그러니까 아예 예정고지 세금 낼게 50만원부터만 고지서가 날라와요. 50만원이 안 되면 아예 고지서도 안 날라와. 그래서 이거 면제해 준다.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요 객관식 시험에 나와요. 그 다음에 사업부진으로 이 고지서가 날라오긴 날라오는데 그 납부세액이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그러니까 이제 고지서가 한 200만원 날라왔어. 200만원 날라왔는데 내가 낼 세금 이거 실제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사업이 부진해 가지고
이거 세금이 200만 원 날라왔는데 세금 낼 게 5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예정 신고를 해서 50만 원만 내는 게 낫지 200만 원 다 내고 나중에 돌려받으면 돈이 당장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예정 신고를 해서 납부를 조금만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과세사업자의 유형자산, 중고자동차 매각 시도 세금에서 발행해야 돼. 과세사업자가 자동차 중고 팔 때도 세금에서 발행하고 부가세 받아야 돼요. 근데 면세사업자나 이런 사람들은 자동차 팔 때 그런 거 안 받아요. 부가세 안 받아요.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발행,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못 받아요. 주된 재와 과세 여부에 따름. 요거 한 가지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들 저 컴퓨터 배우셨죠? 컴퓨터 책 뒤에 그 CD 붙어 있죠? 그러면 이 책은 면세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책 부가세 10% 내라는 거 못 봤죠? 책 뒤에 CD 붙는 거, CD는 과세입니다. CD는 과세인데 책 뒤에 부록으로 CD가 붙어 있어. 그러면 이 책이 면세기 때문에 이 CD도 면세예요. 그러니까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른다 이 말이에요. 자, 부가세 산출 방법은 일반 과세자는 매출액이 10%, 매입액이 10%. 그래서 차감 납부세액. 여기서 불공제, 그 공제 못 받는 세금은 더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세금 깎아주는 건 빼주고 가산세액 더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낼 세금이 나와요. 그 다음에 경감세액에는 뭐 의제매입세액, 요거 의제매입세액은 저 식당이라든가 그 농산물 사가지고 가공하는 업체들 매입세액이 있는 것처럼 의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면세로 사오기 때문에 팔을 때는 부가세 받지만 공제받을 게 없기 때문에 일부 공제를 해주기 위해서 의제매입세액, 이건 세무 2급에서 나와요. 재활용, 폐자원 재활용도 고물상 같은데 이런 데는 사올 때는 면세로 사오지만 팔 때는 부가세를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공제를 좀 해줘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경감을 해줍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홈택스로 전자신고 시 1만원 등의 세액 감면이 있어요. 전자신고하면 만원 깎아줍니다. 세금. 그 다음에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더 크면 환급을 받는다.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크면. 그러니까 내가 낸 세금이 내가 받은 세금보다 더 크면 세무서 돌려받아요. 일반 환급은 30일 이내, 조기 환급은 15일 이내. 이 조기 환급은 여기다 써놓으세요. 매월 받을 수 있어요. 매월 가능. 그러니까 매월 가능인데 신고 다음 달 25일 신고하고 다음 달 신고하고 다음 달 25일 신고하고 바로 신고하고 일반 환급은 30일 이내, 조기 환급은 15일 이내. 예를 들어서 금년에 이번 달에 지금 10월 달이죠? 이번 달에 내가 낸 세금이 내가 매출을 해서 받은 세금보다 내가 매입할 때 낸 세금이 더 많아. 그러면 다음 달 25일 날 항상 25일 날 신고 납부를 하는데 다음 달 25일 날 세금 돌려주세요. 환급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조기 환급은 15일이니까 그 다음 달 10일. 그러니까 지금 이번 달에 이런 게 발생했으면 11월 달 25일 신고하면 12월 10일은 돌려받을 수 있어. 근데 일반 환급은 확정 신고 기간 때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7월 25일하고 1월 25일이고 그때 신고하면 또 30일이니까 막 6개월 막 그냥 이상 있다가 받으니까 일반 환급은 이거는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그래. 조기 환급을 많이 하지. 조기 환급은 이제 수출하는 업종하고 시설 투자하는 업종 이런 데는 조기 환급이 가능해요.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부가세를 계산하냐면 공급대가 곱하기 각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있어요. 이거는 세법에서 정해놨어. 뭐 30%, 40%, 뭐 20% 이렇게. 그럼 그걸 곱해요. 그래갖고 10%. 일반 과세자보다 부가세 납부 금액이 매우 적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원어치 팔았다 그러면 우리는 10만 원의 부가세를 내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100만 원 팔았다 그러면 30%가 마진율이다. 그러면 30%를 곱하면 30만 원이지? 거기에 10%니까 3만 원이야. 그러니까 10만 원 낼 거를 3만 원만 낸다고, 간이과세자는. 왜냐면 규모가 작으니까 세금을 좀 적게 내라고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일반 과세자, 간이과세자 신고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여기서 기억할 거, 예정고지액이 50만 원 미만인 거 예정고지를 면제한다. 3분의 1에 미달할 때는 신고해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는 뭐 이렇게 시험에 잘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신청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거 사업자 등록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20일이 넘어 신청하면 요거 이 기간 초과돼서 그 전에 공급한 거는, 그 전에 물건 사온 거는 이건 부가세를 공제를 못 받아요. 그리고 이게 부정으로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안 내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또 그만한 또 가산세를 또 내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 미리 등록도 가능해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매입세 공제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신청 전에는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할 수 있는데, 하여튼 사업을 개시하면 20일 내로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을 세무서 가서 등록을 해야 돼요. 뭐 다른 거 없어. 임대차 계약서하고 허가를 받는 음식점이라든가 학원 같은 거는 그 허가증 가지고 가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발급해줘요. 그 다음에 사업량도 증여 등으로 대표자 변경은 폐업 사유로 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돼. 나머지는 변경. 이게 이제 그 주소가 바뀌거나 뭐 그러면 변경할 수 있는데, 사업을 양도했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남편이 사업하다가 남편이 사업하다 부인한테 사업장을 넘겨줬어. 그러면 폐업 사유야. 그거는 대표자 변경은 폐업 사유예요. 근데 법인은 대표자 변경이 폐업 사유가 아니에요. 법인은 개인이야. 이건 개인. 요거 개인. 요거는 개인입니다. 여기 그 개인 대표자 변경은 폐업 사유예요. 법인 대표자 변경은 폐업 사유가 아닙니다. 자, 법인은 그냥 뭐 이게 전문 경영인이니까 그런 건 그냥 이렇게 그 변경 신청만 하면 돼요. 세무서 가서. 뭐 그 자리에서 바로 해줘요. 경우에 따라는 3일이나 5일 걸릴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해갖고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다. 그 백종원이 같으면은 사업장이 굉장히 많죠. 그 사업장이 많으면 그러면 원래 그 사업장별로 여러분들이 지점을 한 10개 가지고 있다. 본사하고 지점 합쳐서 10군데다. 그러면 각자 사업자 등록증을 다 내서 각자 세금을 다 내야 돼.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각자 사업자 등록을 해서 각자 세금을 각각 내야 되는데, 어떤 사업장은 세금을 돌려받을, 환급받을 게 있고, 어떤 사업장은 세금을 낼 게 있어. 근데 환급받으려면 매달 받을 수 있어도 최소한도 한 달 보름은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이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는 뭐냐면, 퉁쳐 10군데 사업장이 있는데 세무서에서 돌려받을 환급받을 게 있고 내가 낼 게 있으면 퉁쳐가지고 한 군데에서 그냥 그 잔액만 이렇게 납부를 해요. 이게 주사업장 총괄납부예요. 이게 세금을 좀 이렇게 퉁쳐가지고 나머지만 내니까 자금 부담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세금에서 발급과 신고는 각각 해야 돼요. 근데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하나만 내는 거야. 10군데 사업장을 사업자 등록증 하나를 내서 그 사업자 번호 그 하나 가지고서 발급, 신고, 납부까지 다 하는 거예요. 한 군데서 한 군데서 그냥 뭐 신고 납부하는데 그 번호 요거 한 군데서 그 납부하는 거는 총괄 납부고,
사업자 등록번호 하나 가지고서 발급하고 세금에서 발급하고 신고 납부를 하는 거는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 이게 왜 이게 사용이 되고 있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금을 이렇게 퉁쳐가지고 환급받을 거와 낼 거 있으면 그걸 퉁쳐가지고 잔액만 내버리면 그 세금 적게 낼 수 있잖아. 자금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잖아요. 환급받을 게 많이 있는데 내가 세금 또 내잖아. 그러면 세금 내고 환급은 늦게 받고 그러면 자금이 좀 쪼달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많이 쓰고 있다. 원래는 각각 원래 다 개별적으로 다 해야 돼요. 원칙은. 근데 이런 예외 제도를 두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세라고 있는데요. 이 영세는 수출을 장려하고 그 다음에 소비지급 과세 원칙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 용역, 국외 제공 용역, 선박, 항공기의 외국 항해 용역. 쉽게 말하면 영세는 수출 장려예요. 달러 벌어들이는 거야. 우리나라가 달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바이 코리아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주식을 외국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팔고 나간대요. 국제 정세가 지금 불안하니까 그 달러가 나가면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달러로 그 사람들한테 돌려줘야 되거든. 그럼 달러 다 빠져나가면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입할 때 달러로 수입을 해야 되잖아. 그럼 달러 모자라면 달러 빌려야 되잖아요. 그게 IMF예요. 그때 그게 달러가 없어가지고 IMF 지원받아가지고 기업들 엄청 많이 문 닫았잖아요. 이게 피해가 다 국민들한테 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우리가 수출을 장려를 하기 위해서 세금을 아예 매출할 때 세금을 아예 그냥 안 받아요. 세금을 못 받아. 부가세를 못 받고 그 다음에 매입할 때 그 부가세 내고 사왔던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물건을 만들어 팔면 물건 만들 때 냈던 세금은 세무서로부터 100%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면세제도야. 그냥 면세제도 그거는 매출할 때는 세금을 못 받지만 매입할 때는 세금을 내야 돼요. 못 돌려받아요. 그러나 영세는 아예 100% 다 면세예요. 냈던 세금 돌려받아요. 그 다음에 소비지급 과세 원칙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에는 부가세를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냈던 세금도 돌려받고. 그 다음에 뭐 수출 재화 인가공 용역. 인가공은 뭐니까 하청 줘서 물건 만들어 오는 거. 그 다음에 뭐 사회 간접 자본 시설 건설 용역, 농축임, 어업용 기자재, 장애인용 보장고, 휠체어 같은 거. 공급 시 부가세를 받지 않고 매입 시 지출한 매입 시 부가세는 세무서로부터 환급받는다. 영세율은 완전 면세다. 매출 시 영해세율 그래서 영세예요. 영해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요. 직수출일 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나 뭐 LG나 삼성 같은 데는 외국의 지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수출하려면 거기를 통해 수출하니까 직수출해버려. 자기네들이 직접 수출해요. 그러나 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를 세워서 수출을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수출하는 요령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간접 수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국내 수출업자를 통해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국내 업자한테는 이렇게 세금検서를 발행해야 돼요. 그 내국 신용장, 그 다음에 구매 확인서라는 증빙서를 갖춘 다음에 국내 사업자한테 이렇게 할 때는 요걸 갖추게 되면 영해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영세율은 수출 등 외화 획득과 산업의 지원과 소비지급 과세 원칙이에요. 국가 간의 이중 과세를 방지하고 그 방지를 위하여 완전 면세다. 뭐 환수 효과라는 거는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건 부가가치생 사업자다.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돼요. 근데 면세는 부가세 역진성을 완화합니다. 역진성이라는 건 뭐냐면 서민이 더 많이 부담하는 느낌을 가져. 똑같이 10%니까 원래 누진세로 해야 돼요. 소득세는 누진세인데 부가세는 비례세율이야. 10%야 딱. 그러니까 그 뭐 이재용이가 쌀 한 포대에 뭐 6만 원 주고 샀는데 6만 6천 원 부가세 내시오. 그러면 이재용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써. 근데 여러분들은 쌀 사는데 갑자기 부가세 6천 원 더 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따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민들은 이 부가세를 더 부담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역진성을 완화하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아예 싸그리 면세해 주는 거야. 기초생활 필수품 쌀 같은 거 아예 부가세 없어요. 그 다음에 농축수 임산물 같은 거, 그 다음에 교육용 학원비라든가 교육받는 데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의료보건용이요. 병원 가는데 부가세 내봐. 가뜩이나 병원비 비싼데 어? 부가세까지 내봐요. 얼마나 부담스러운가. 문화 관련 용역, 그 다음에 주택 부수토지, 주택 및 부수토지 및 부가가치세 구성요소. 여러분들 국민주택이 32평 아파트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부가세 면세해 줍니다. 요런 것들. 자, 그런데 요 종류 외우세요. 요거 1번부터 5번까지 종류 외우세요.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